살람, 최근 프랑스에서 남편 친구와 여자친구가 모로코에 놀러 왔어요. 이번 휴가 동안에는 마라케시와 사막 투어를 하기로 했어요. 차로 약 2시간 반 정도 달려 마라케시에 도착했어요. 모로코에서는 저 차가 과연 굴러갈까 싶은 상태의 차들이 도로에 정말 많이 보이는데 그런 차들을 구경하는 것도 은근 재미예요. 저 차는 곧 타이어가 떨어져 나갈 것 같네요. 마라케시에서 2박을 할 호텔에 도착했어요. 5월에 모로코는 여행 성수기에 속하는 편이라 호텔 가격이 꽤 비싼 편이에요. 호텔에 짐을 먼저 풀고 바이아 궁전 근처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어요. 저 멀리 아틀라스 산맥이 보이는 곳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지난번 가족들과 마라케시에 왔을 때 택시 기사들이 워낙 사기를 많이 쳐서 이동할 때마다 스트레스였는데 이번에도 역시 특히 큰 택시들이 문제였어요. 마라케시에만 오면 저도 모르게 싸움닭이 되는 것 같아요. 모로코에 거주하면 관광지 입장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점이 좋아요. 여기도 원래 입장료는 100디람, 약 16,000원 정도인데 저와 남편은 거주자 할인으로 30디람, 약 5,000원에 입장했어요. 바이아 궁전은 19세기 말 당시 술탄의 총사령관과 그의 아들이 최고의 장인들을 불러 모아 지은 궁전이라고 하네요. 기하학적인 패턴으로 장식된 모로코 전통 모자이크 타일과 정교하게 조각된 삼나무 천장, 화려한 채색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궁전 일부는 보수 공사 중이라 사진으로만 볼 수 있었는데 그 점은 조금 아쉬웠어요. 오후 햇살을 호텔 수영장에서 즐기기 위해 궁전 관람을 마치고 바로 호텔로 돌아왔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출발해야 해서 호텔에서 푹 쉬었어요. Ch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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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7시에 이동 차량이 저희를 픽업하러 호텔에 도착했어요. 사막까지는 이동 시간이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희는 그룹 투어를 신청했어요. 저희는 3일 코스를 신청했고 그룹에는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프랑스, 캐나다, 중국, 브라질, 포르투갈, 콜롬비아 그리고 한국인은 저 혼자였어요. 이렇게 정해진 픽업 장소들을 돌면서 사람들을 태운 뒤 저희는 출발했어요. 모로코는 지난해 겨울부터 올해 초까지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이동하는 내내 창밖으로 푸르른 풍경을 볼 수 있었어요. 이번 여행의 운전을 맡아주신 기사님, 모하 프로맥스 아저씨도 마라케시에서 이렇게 푸른 모습은 보기 드물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지금 아틀라스 산맥 중에서도 하이 아틀라스 구간을 지나고 있어요. 이 산맥은 북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인 투칼산이 위치해 있어요. 높이는 4,167m예요. 잠시 멈춰선 이곳은 하이 아틀라스 산맥을 지나가는 길에 있는 포토스팟이에요. 실제로 보면 엄청 높은 데다 바로 앞이 낭떠러지라 조금 무섭기까지 했어요. 바람도 엄청나게 불더라고요. 하이 아틀라스 구간을 지나 내려오니 야생화들이 가득 피어 있고 풍경이 또 한 번 바뀌었어요. 아무래도 이동 시간이 길다 보니 중간중간 휴게소를 자주 들르게 되는데 여긴 두 번째 휴게소예요. 여기서 모로코 특산품들을 팔고 있길래 지난번 엄마가 사고 제일 만족했던 립밤도 팔길래 몇 개 샀어요. 휴게소에 탁 트인 전망이 정말 멋지죠? 다시 차를 타고 이동 중이에요. 산길이다 보니 왕복 2차선 도로에 화물트럭이나 느리게 가는 차들이 많아서 추월을 자주 해야 했어요. 베테랑 기사님이 워낙 운전을 잘 해주셨지만 뒤에서 지켜볼 땐 종종 아찔한 순간이 있었어요.
밤에 이 산길을 운전하는 건 정말 위험할 것 같아요. 영상 편집하면서 발견한 건데 앞에 소두를 실은 트럭에 아저씨 한 분도 같이 실려서 가고 계시네요. 점점 더 내륙으로 들어가니 풍경이 이전과는 다르게 산막처럼 변해갔어요. 흡사 그랜드 캐년 같기도 하죠? 거의 4시간 이상을 달려 드디어 첫 번째 목적지인 요새 도시 아이트벤하두에 도착했어요. 햇빛이 워낙 강렬해서 선크림은 필수예요. 저는 이때 까맣게 타기보단 더 누래졌어요. 저희 투어 그룹에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섞여 있어서 로컬 가이드분이 영어, 불어, 스페인어 무려 3개국어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모로코 분들은 보통 4개국어 이상은 기본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언어 능력이 타고난 것 같아요.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이제 도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아이트벤하두는 영화나 드라마 촬영지로도 유명하지만 모로코 점토 건축의 전형을 보여주는 곳이라 1987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고 해요. 그래서 로컬 가이드분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설명해 주셨어요. 도시 입구 한쪽에서는 보수 공사가 한창이네요. 기념품을 파는 상점들이 많았는데 가이드분이 이렇게 실제 촬영 현장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여행지마다 마그넷을 모으는 취미가 있거든요. 이때 남편 친구가 여기 말고 나중에 가면 마그넷 더 많이 판다고 해서 결국 안 샀는데 여행이 끝날 때까지 여기서 본 것만큼 특이한 마그넷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 이때 그냥 샀어야 했는데 두고두고 남편 친구한테 하소연했어요. 이 때문에 못 샀다고. 이날은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모래가 눈이랑 입으로 막 들어가는 바람에 고생 꽤나 했어요. 이 모래바람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이때는 알지 못했어요. 전망 좋은 꼭대기에서 사진을 찍어봤는데 바람 때문에 머리가 엉망진창으로 날려서 쓸만한 사진은 단 한 장도 건지지 못했어요. 약 1시간 정도의 투어를 마치고 드디어 점심을 먹으러 가는 길이에요. 저희 그룹 말고 다른 여행사 그룹들도 일정이 비슷하다 보니 동선이 자주 겹치더라고요. 식당도 보통 가이드나 업체와 경계된 곳으로 가는데 퀄리티에 비해 가격은 조금 비쌌지만 그래도 맛있게 먹었어요. 아이트벤하두를 떠나 이제 와르자자트로 출발했어요. 이번 이동 구간 동안에는 남편이 저 대신 영상을 열심히 찍어줬어요. 왜냐하면 저는 점심을 먹고 차에 타자마자 바로 기절하듯 잠들었거든요. 남편이 알려줬는데 이 차는 르노 5TL이라는 모델이에요. 1972년부터 1984년 사이에만 생산된 모델인데 프랑스에서는 43년 된 같은 모델이
1억 원 넘게 팔렸다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모로코에서는 이런 올드카나 빈티지 모델들을 정말 자주 볼 수 있어요. 자다가 잠깐 눈을 떠보니 아틀라스 스튜디오라는 영화 촬영장이 훅 지나갔어요. 이렇게 와르자다트는 스치듯 지나치고 장미의 도시로 유명한 글랏 음구나로 진입했어요. 이곳은 다마스 장미로 아주 유명한 곳인데요. 저희가 도착하기 불과 며칠 전까지 장미 축제가 열렸다고 해요. 축제는 끝났지만 남은 장미로 저렇게 하트 모양 장식품을 만들어 파는 분들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추출한 장미 오일은 우리가 흔히 아는 유명 화장품 브랜드들에도 납품된다고 하더라고요. 장미 오일 파는 매장에 들르지 못해 아쉬웠어요. 그리고 이 도시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핑크 택시. 기사 아저씨가 이 도시 출신이라 그런지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며 도시 홍보를 해주셨어요. 첫날 묵을 숙소가 있는 팅히르에 도착했어요. 숙소에 도착했을 때가 저녁 7시쯤이었어요. 차를 너무 오랫동안 타서 정말이지 엉덩이에 욕창이 생길 뻔했어요. 저녁 식사 때는 퀘벡에서 오신 커플 한 팀과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는데 대화를 나누면서 많이 친해졌어요. 불어 쓰는 사람들을 모아두어서 그런지 제일 말이 많고 시끄러웠어요. 이렇게 마라케시 여행 1, 2일차 브이로그가 마무리되었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사막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비슬라마.